컨텐츠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앱에 조회 이체하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조회 이체하고 나가지 말고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산 지역에서 청약 몇 점 돼야지 당첨되는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청약 정책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원리금 지급 유예와 그 다음에 장기 저리로 갚아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정책들이 담기고 나한테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봐주고 그걸 선택해서 내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들어가고 확인해보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니 연말정산 하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액공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소득공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IRP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IS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여유자금이 50만 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자산 배분해서 넣을지 보험은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급여가 올라가지고 7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1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연금을 넣고 있는데 TDF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아직 은행이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실물 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컬리는 되는데 왜 농협은 안 됩니까? 컬리는 되는데 왜 농협은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인플루언서라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콜라보의 느낌들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협은행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농협은행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보다 팔로워 수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습니다. 먹거리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놓고 봤을 때 뭐 찌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밥꿈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뭐 농협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거?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사실은 압니다. 왜냐면 그거 열심히 해도 월급도 받거든요. 굳이 리스크 지면서 그걸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면접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지 농협을 다 바꾸고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면접 때는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얘기하는 거일 뿐인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제가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들어가는 거니까. 은행원들이 그 영업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대 희망사항이 왜 본점은 재택근무시키고 우리는 영업점 출근시키냐고 차별 안 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메타버스가 아주 간단한 디바이스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지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기술 같은 거 저는 NFT, 메타버스 글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랑 이렇게 있어요. 화상으로 보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는 게 좋죠. 그럼 금융거래는 어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가 당신은 여유가 있으시면 뭘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행 가고 싶다고 딱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좋아요. 우리 밸런스 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A하고 B가 있다 칩시다. A는 뭐냐면 진짜 저 유럽 여행을 가는 거고요. B는요 집에서 이거 하나 끼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A, B 좋죠.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속성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걸 좋아해요.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비대면으로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대체가 가능하냐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면접장에서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네. 그런 스탠스로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 온리, 온라인 온리라는 사고를 버리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합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오프라인 지점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만든 다음에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로감 이거를 결합시켜서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다 터치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적인 전략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무조건 다 좋으냐? 거기에는 완벽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룬다는 맥락을 계속 인지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은 온라인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AI가 만능주의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AI 만능주의?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도 짧게 설명 가능합니다. 시리가 바보예요. 세계에서 시가총액의 탑티어가 되는 이 시리가 바보라고요. 그러면 더 복잡한 금융 거래를 AI가 다 이해하고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10년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역시 온 오프라인의 연계는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한쪽이 다 옳다? 그건 좀 위험. 고객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라고 신경 쓰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도 고객이잖아요.
무슨 생각합니까? 좋나? 편하나? 이게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또 A은행인지 B은행인지 C은행인지 사실은 요새 뭐가 중요합니까? 와 나는 신한은행 꼭 가야 돼. 나는 와 농협에 꼭 가야 돼. 이래요. 지금 편의점하고 같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같잖아요. 조건이 좀 더 좋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지고 나에게 정신적 충족감을 충분히 주는 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체리피커가 지금 당장이라도 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MZ세대들. 왜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경제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죠. 전환 비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얘가 A를 쓰다가 B를 쓰면은 예를 들어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갑자기 넘어가기가 좀 꺼려지죠. 이걸 우리가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은행에 대한 어떤 딱히 어떤 마찰적 어떤 전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MZ의 사고입니다. 또 이제 MZ의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I don't care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은 은행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긴 한데 무리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잘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금융 거래는요 굉장히 고관여예요. 그러니까 고관여가 뭐냐면은 나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장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거나 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죠. 가령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5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 모기지를 하는 거고 그 모기지 때문에 30년 동안 한 달에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납입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손 떨리지 않아요? 아니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이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청약 당첨돼도 지금 청약 포기하면 10년 뒤에나 가능한데 내가 지금 대출이 될까? 대출이 돼야지 내가 이 집을 계약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저에는 사람들이 금융 거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비단 그러면 여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집을 사서 오르는데 나는 못 사가지고 약간 더 손해본 것 같다는 멘탈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융 거래하고 결부되어서 내가 지금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요새 우리 부장이 55세 때 이제 집에 갔는데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 두렵잖아요. 100세까지 산다는데 55세 퇴직하면 한 45년, 그러니까 거의 한 번 더 살아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살아야 되는데, 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 갖고 감당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너한테 이게 왜 많고 왜 유리한지 납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까지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면서 너의 어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나의 전문가적 소견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이 옵션이 가장 유리할 것 같아. 한 번 더 고민해봐. 그러고서 우리 같이 한번 선택해보고 또 뭔가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내가 미리 다 이렇게 CRM 같은 데 등록해놨다가 얼마든지 너를 위해 가지고 내가 바꿔줄게. 계속 케어해줄게. 관리를 해줄게. 자,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칩시다. 그럼 어때요? 불안하면 두려움. 그거를 우리는 신뢰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은행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신뢰요. 신뢰가 왜 중요하죠? 그 사람 면접 못 봅니다. 신뢰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신뢰는 어때요? 납득이 됩니까? 보면 됩니다. 그거 영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은행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보는 거죠. 아기들은 그리고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이 고객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세심함, 사려 깊음, 부지런함 저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애민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휴머니즘, 애민정신, 이 사람을 좀 더 케어하겠다는 그런 마음, 선량한 마음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원이 내가 고객이 왔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어떤 상품을 무조건 가입시켜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적을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불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은 자기가 힘들어요. 그런 휴머니즘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듣는 사람도 이해합니다.